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2018년 베스트셀러이자 2018년 한 해 가장 사랑받은 에세이 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요, 이 책이 나왔을 때, 이런 책이 있구나. 왜 제목이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읽어보진 않았었는데,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제목과 표지에 끌려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 표지와 뒷표지를 보고, 이건 읽어야겠다,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지의 그림이 마음에 들었고, 또 뒷표지에 써있는 문장들이 굉장히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을 읽어드리자면, 괜찮아, 그늘이 없는 사람은 빛을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바라는 거, 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의심 없이 편안하게, 그뿐이다.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제가 이 책을 읽게 되었고, 책 속의 영상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책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무슨가 싶고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책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이 울컥한 순간에도 친구들의 농담을 읽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허전함을 느끼고, 그러다가도 배가 고파서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나 자신이 우스웠다. 지독히 우울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애매한 기분에 시달렸다. 이러한 감정들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더 괴로웠다. 이렇게 저자는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갑니다. 저자는 10년 넘게 기분 부전 장애와 불안 장애를 겪어 정신과 전문의와 나눈 12주간의 대화를 이 책에 담았고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은 골아있는 사람들, 또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소리에 귀 기울여보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정신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과 나눈 대화 내용 형식으로 써져 있어서 읽기 더 편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문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인지 알 수 있게 느껴지는 문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마음에 와닿고 다시 읽을수록 더 공감되는 그런 주옥 같은 문장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 남는 문장은, 어두운 면에 들어있는 건 내가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 또한 나라는 걸 내 소중한 사람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너무 밝은 면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떨 때는 어두운 면에 들어있는 것도 좋다는 위로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기억에 남는 두 번째 문장은 그냥 각자의 평가잖아요.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나는 문창과를 나왔고 출판사에 다니니까 남들과는 다른 대단한 것을 보여줘야 해. 나는 무언의 압박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난데 뭐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압박을 주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 전보다 더 잘해야겠다 라는 압박감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내가 다르게 뭐라고 그런 압박감을 느낄 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느껴본 적이 있어서인지 공감이 매우 잘 되었고 더욱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우울증이란 게 굉장히 힘든 것이구나. 나도 남의 시선에 많이 신경 쓰는구나. 또 자존감이 많이 높은 편이 아니란 걸 느꼈고 어떤 한 문장에서는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리뷰를 한번 봤습니다. 페이지를 못 넘기고 머무르게 된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다. 받자마자 한숨에 읽어버렸다. 너무 내 일기장이 아닌가 싶어서 읽는 동안 작가를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안아주고 싶은 건 나 자신이기도 했다. 이제 어제 읽고선 위로를 받고 오늘 다시 보고 힘을 내어 살아간다 등 많은 리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에 공감하고 위로받고 힘을 냈다는 걸 알 수 있는 리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요즘 기분이 우울하시거나 요즘 지치시고 삶이 조금 힘드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안 읽으셨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읽고 힐링도 또 위로도 받으시고 행복한 독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존 보인이라는 작가가 2007년 7월 20일에 출판한 책으로 제가 이 책을 추천하게 된 이유는 이 책의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0년대 초반으로 그중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 일어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된 배경 장소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유대인 학살이라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후 유대인 학살이라는 것이 상당히 비인륜적이라는 것과 그리고 나치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세상 깨닫게 되어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도 분노가 시에 가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른 사람들도 읽어보고 그때의 그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고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의 줄거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8살 브루노는 제3제국 치하의 베를린 데저택에서 살고 있는 도련님이었습니다. SS 친위대의 유능한 정보원인 장교인 그의 아버지 랄프는 승진과 동시에 맡은 임무가 유대인 수용소 관리로 전출되었는데 이에 가족들은 아버지가 유대인 수용소 관리로 가게 되어 혼자 있게 되면 쓸쓸하실까봐 그 주변에 위치한 수용소 옆에 위치한 집에 이사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사간 집에서 브루노는 자기 방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수용소에서 줄무늬 무늬의 옷을 입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노동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을 농장의 농부로 착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그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돼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아버지에게 결국 제재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어느 날 호기심에 브루노는 혼자 뒷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뒷마당에는 뒷동산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브루노는 수용소 끝에서 쉬고 있는 또래 친구인 유대인 쉬미엘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쉬미엘이 수용소에서 나와 자신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브루노는 자신의 케이크를 쉬미엘에게 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 랄프의 부관인 호틀러 중이가 그것을 알게 되자 쉬미엘은 수용소로 끌려가 체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브루노는 쉬미엘에게 사과를 하고 쉬미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수용소에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자기 아버지를 찾는 일을 도와달라고 브루노에게 얘기를 합니다. 브루노는 그의 아버지를 찾는 최적의 방법은 바로 자신이 수용소 옷을 입고 쉬미엘의 아버지를 같이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설득에 못 이긴 랄프는 결국 브루노를 위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는 그날 브루노의 가족이 먹는 샌드위치를 가지고 브루노는 쉬미엘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몰래 들어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삽을 마주와 울타리를 밑을 파내고 쉬미엘이 가져온 또 하나의 제수복을 입고 수용소에 들어온 브루노는 수용소를 둘러보면서 쉬미엘의 아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주변 환경과 신음소리 그리고
공포를 느꼈으나 브루노는 그걸 참으며 시미엘의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시미엘은 자신의 막사를 먼저 찾아보자고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독일군이 그 막사의 사람들을 끌고 나와 가스실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브루노는 브루노와 시미엘은 사람들과 함께 가스실에 들어가게 되고 그대로 가스를 마시게 됩니다. 그때 브루노가 가스를 마시던 그때 브루노의 집에서는 브루노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브루노의 아버지는 브루노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브루노가 가지고 나갔던 샌드위치가 버려져 있는 장소를 따라가 결국에 브루노가 들어갔던 유대인 수용소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브루노가 벗어놓은 옷과 파여져 있는 구멍을 발견하고 아버지는 몇 초 동안 잠시 아무 말 없다가 결국 다리 힘이 풀리듯 주저앉아 버립니다. 몇 달 후 아버지는 위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령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령을 가게 되고 그 군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책의 군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책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유대인 학살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인 것이다. 저도 이 말처럼 유대인 학살같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비인륜적인 행위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출판된 2007년의 다음 해인 2008년 9월 12일에 영화로도 개봉되었습니다. 책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니 영화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은 김여령 작가의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개봉되어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인데요. 저도 영화로 처음 알게 되어 관심이 생겨 책으로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처음에 내일을 준비하던 천지가 오늘 죽었다 라는 한마디로 시작을 합니다. 14살 소녀 천지는 어릴 적에 아빠를 잃고 엄마, 언니와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 천지가 갑자기 왜 자살로 죽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언니 만지는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평소 뜨개질을 자주 하던 천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엄마와 언니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빨간 탈몽치를 하나씩 선물해 주었습니다. 천지가 죽은 후 천지의 엄마는 그 실로 뜨개질을 하고 다 썼을 때 실 끝에 매달린 천지가 남긴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만지도 자신이 받은 털뭉치를 풀어서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지는 천지와 같이 다니던 화연에게 평소 천지가 어땠는지 친구들과 사이는 어땠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 화연은 천지에게 진실된 친구인 것처럼 다가와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왕따를 시키며 천지를 장난감처럼 여긴 친구였습니다. 술래잡기를 할 때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술래를 몰아주고 생일 파티를 한다며 천지에게만 1시간 늦은 시간이 적힌 생일 초대 카드를 주는 등 은근히 천지를 왕따시키고 괴롭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을 재미로 여기며 방관자로서 그냥 넘어가며 모른 척했습니다. 물론 천지도 화연이 자신을 왕따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당하고만 있었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며 자신이 당한 것을 화연에게 모두 갚아주기 위해 화연에게 정면 돌파를 한 것입니다. 국어 발표 시간에는 당신이 예고 살인자는 아닙니까? 라고 물으며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화연이 이런 이야기를 만지에게 해줄 리가 없으니 만지는 딱히 정보를 얻지 못하다가 천지의 같은 반이었기도 하고 만지의 친구 동생인 미라에게 화연이 천지를 떠돌림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라는 천지와 친하게 지냈지만 미라의 아빠가 천지의 엄마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천지와 더 이상 친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이 사실을 만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만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미라와 화연이 받은 털뭉치를 풀어 천지가 남긴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천지의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천지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혼자 참고 버티고 힘들어하며 쓸쓸하게 떠났을 천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책을 읽을 때 연상도 잘 되고 이입도 잘 되어서 더욱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마음이 쓰라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날이 있었습니다. 천지가 세상을 떠나고 천지의 엄마가 천지의 사진 2장을 강에 흘러내려 보낼 때 물이 벌써 차다. 아빠가 금방 마중 나올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서 일찍 남편과 딸을 보낸 엄마의 애써 덤덤하게 누른 슬픔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 천지 아빠, 천지 가. 만나면 왜 그랬느냐고 묻지 말고 그냥 꼭 안아줘. 이 말도 너무 슬펐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딸을 보내는 느낌이 들었고 그냥 꼭 안아주라는 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아빠를 만나 꼭 안으며 아빠의 품속에서 천지의 마음에 있던 깊은 상처들은 모두 아물고 무표정이었던 천지의 표정도 여느 14살 소녀처럼 웃음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계속 생겨나서 추리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곳곳에 숨은 단서들을 찾아내며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보며 약간의 스릴과 시원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냥 슬프고 속상하지만은 않은 소설이어서 역시 명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책을 보면 더욱 이야기에 잘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볼 계획이 있는 분께는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왕따와 자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천지같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학생들이 줄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해준 또 눈물을 쏟게 한 이 책을 추천합니다.